좋아요. 달이 치즈로 만들어졌다는 희망은 공식적으로 포기할게요. 와우, 고다 치즈도 아니네요. 달의 위상에 따라 구부러진 바나나 또는 동전의 반쪽처럼 보이는 반짝이는 달의 공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내부의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층 중 하나를 내부 코어라고 해요. 약 20년 전 과학자들은 달이 어떻게 자전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 달의 외핵이 유동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내부 핵은 연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암석처럼 단단한지 뜨거운 액체처럼 녹아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어요. 천문학자들은 우주비행사가 달에 가서 직접 정보를 수집한 아폴로 임무를 비롯한 다양한 임무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지진 데이터라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 방법은 음파가 사물을 통과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건데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면을 통과하는 파동이 발생해요. 과학자들은 이 파동을 감지하고 분석해서 지구 내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죠. 태양계의 다른 물체에도 동일한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성이라든가 이 경우엔 달이죠. 지진이 일어나거나 달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음파가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음파를 주의 깊게 듣고 연구함으로써 물체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상세한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층, 구성 성분, 배열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달의 깊은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레이저 거리 측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 방법은 지구 표면과 달 사이의 거리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그리고 짜잔! 우리 자연위성의 내부 핵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철로 만들어진 조밀하고 단단한 공입니다. 폭은 약 500km로 달 전체 크기의 거의 15%에 달해요. 연구원들은 또한 달의 표면과 핵 사이의 층인 멘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이 진화하면서 움직여왔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는 달 멘틀 전복이라고 부르며 달 표면에서 철이 풍부한 원소를 발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멘틀 물질은 결국 위쪽으로 운반됩니다. 그리고 화산암은 달의 지각에 남아있죠. 이 암석의 일부 물질은 저처럼 밀도가 너무 높아서 가벼운 지각 물질을 통해 코어 멘틀 경계까지 다시 가라앉았어요. 이건 화산 활동 중에 달의 멘틀 물질이 위로 올라가 철분이 풍부한 원소를 표면으로 운반한 다음 다시 가라앉는 순환과 같습니다. 달의 자기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고 거의 사라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이 풀려고 노력해온 또 다른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이제 달의 철 핵과 지구 멘틀 전복에 대해 알게 됐으니 달의 자기장에 대해 더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의 내부 핵이 어떤 모습인지 알면 달의 역사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체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의 기원에 대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 중 하나는 초기 단계의 지구와 태양계의 다른 신비한 물체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거대 충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너무 강해서 원시 지구의 큰 덩어리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남은 것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지만 완두콩 한 개 옆에 미국산 니켈을 놓으면 달에 비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이 덩어리는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로 보내졌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된 지 약 9,500만 년 후에 일어난 일일 거예요. 지구와 충돌한 물체는 우리 행성 질량의 약 10%, 대략 화성 크기 정도였을 거예요. 결국 지구와 달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 되죠. 물론 달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이론은 지구의 중력이 달을 붙잡았다고 해요. 즉, 달은 무심코 지나가던 천체였는데 갑자기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 궤도로 끌어당겨졌다는 거죠. 심지어 지구가 금성에서 달을 훔쳤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은 불평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가 훨씬 더 전망이 좋으니까요. 달과 지구는 암석과 일부 광물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달은 지구와 같은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달의 대기는 얇고 칼륨과 나트륨을 포함한 몇 가지 이상한 가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화성이나 금성, 지구의 대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달의 암석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에 물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전인 17세기, 천문학자들은 달 표면에서 커다란 검은 반점을 발견했어요.
천문학자 중 한 명인 마이클 반 랑그레는 이 반점이 바다처럼 보인다고 생각해서 라틴어로 바다라는 뜻의 마리아라고 불렀어요. 다른 천문학자들도 달의 지도를 만들면서 이 어두운 반점을 설명하기 위해 마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예를 들어 아폴로 11호가 착륙한 평온의 바다라는 뜻의 마레 트랑큘리타티스는 고요한 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검은 반점은 실제로 바다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오래전에 분출한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평원이죠. 이 화산 폭발은 현무암 평원이라고 불리는 매끄럽고 평평한 지역을 남겼습니다. 1800년대 후반 하늘을 관찰하던 윌리엄 피커링은 달을 연구한 결과 달에는 대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기가 없으면 구름도 없고 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공기도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달에 물이 생기면 곧바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달이 완전히 건조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1961년 한 물리학자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달에 영구적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역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지역에 물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영구 음영 지역은 달에 태양이 비추지 않아 항상 어둡게 유지되는 지점이에요. 따라서 이 어두운 지역은 매우 춥고 얼음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물 얼음이 존재할 수 있죠. 아폴로 탐사선의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갔을 때 그들은 토양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거기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두들 달이 완전히 건조하다고 생각하게 됐죠. 90년대 나사는 이 그림자가 드리워진 분화구에 집중하여 고농도의 수소를 발견했는데요. 이는 달의 극지방에 얼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파고들었고 얼마 후 화산 유리의 작은 구슬 안에 갇혀있는 수소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의 달에는 활화산이 없기 때문에 오래전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달에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달의 초기에는 훨씬 더 많은 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나사의 소피아 미션은 우리가 오랫동안 찾던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물은 달의 먼지 알갱이 속에 숨어 있거나 달의 햇볕이 잘 드는 지역의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지구에 있는 것과 같은 바다는 없지만 적어도 무언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물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달이 형성될 당시에는 아마도 태양계의 대부분의 행성과 위성이 그랬던 것처럼 혼란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달 표면을 강타한 해성으로부터 물이 유입되었다는 증거가 있고 지금도 달에 충돌하는 해성으로부터 계속 유입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얼음이 많은 미세운석이 달 표면과 충돌하고 먼지가 태양풍과 상호작용할 때 더 큰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물을 언급할 때 필연적으로 생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의 극지방 분화구에 숨은 얼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발전했을지에 대해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해성에 필요한 모든 원소를 가져왔을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달의 얼음에도 그 원소들 중 일부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때요?